미정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불합격 통지만 받았죠. 미정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특히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기에 취업은 그저 바람이 아닌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오늘도 불합격이네요. 미정은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지원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정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정아, 내일 면접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야 하지 않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정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큰 기업의 면접이 있었죠.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네, 엄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정은 서둘러 면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다리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죠. 이번 면접은 미정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더 이상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면접 질문들과 대답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미정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미정을 믿었고 미정도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미정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죠.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할 수 있어, 미정아. 너는 충분히 준비했어.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죠. 미정은 그렇게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어요.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꽉 찬 전동차에 몸을 맡긴 채 중요한 면접 장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죠. 머릿속으로는 면접에서 받을 질문들과 대답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더욱 혼잡해졌고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좁은 공간에 몸이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미정의 눈앞에서 한 노인이 젊은 청년에게 밀려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어이 할아버지, 왜 넘어져요? 제가 민 것도 아닌데. 청년은 오히려 화를 내며 노인을 비난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망설였죠.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장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부상이 없는지 살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노인의 손이 약간 긁혀 있었죠. 감사하네, 젊은이.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보기 힘들어. 노인은 미정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노인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정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죠. 오늘 중요한 일이 있나 보구먼. 정장 차림이 반듯하네. 네, 면접이 있어서요. 첫 직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미정은 노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노인은 따뜻한 목소리로 미정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 그리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가치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죠.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네. 기술은 배울 수 있어도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 자네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어 우리 미래는 밝아. 미정은 노인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미정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노인에게 인사를 하고 내리려는 찰나였죠. 행운을 빌겠네, 젊은이.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 꼭 알아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노인의 말이 미정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면접장 앞에 도착한 미정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다른 지원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빈틈없는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미정은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만 현실의 벽은 높게만 느껴졌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미정은 마음을 다잡고 면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접수대에서 이름을 확인한 후 자리에 앉았죠.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자기소개서를 읽거나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인턴 경험까지. 대단하네요. 옆자리 지원자의 중얼거림이 들렸어요. 미정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경력은 그저 평범했죠. 특별한 스펙도 화려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함과 열정만이 미정의 무기였어요. 옥미정 씨,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리자 미정은 긴장된 걸음으로 면접실로 향했습니다. 면접관들은 3명이었어요.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죠.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주세요. 미정은 준비한 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의 조언대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취업이 절실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개인 사정이 업무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미정은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오히려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정은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이 들려올 때마다 자신감은 조금씩 흔들렸죠. 면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청소부로 보이는 노인이 면접실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면서 미정을 흘깃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미정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지하철에서 만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정에게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는 면접관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죠. 특히 가운데 앉은 면접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의문이 가득한 채로 미정은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이 청소부로 변장해 면접장에 나타난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니었죠. 미정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미정아. 면접은 어땠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걱정에 어머니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괜찮았어요, 엄마.
결과는 5일 후에 나온대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정장을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노인의 말, 면접관들의 반응,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죠. 혹시 미정은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경영진 소개 페이지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 청소부로 변장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회사의 회장 최영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미정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 회장이 청소부로 변장하고 있었을까요? 설마 직원들의 인성을 시험하려고? 미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자신의 면접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5일이라는 시간이 미정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사이 미정은 다른 회사들에도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회사와 최영철 회장이 맴돌았죠.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됐어.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미정을 격려했습니다. 미정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넷째 날 밤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미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옥미정 씨 되시나요? 저는 면접을 봤던 회사의 인사팀 김 부장입니다. 미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과 발표 전날 전화가 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하실까요? 미정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회장이 신입사원 지원자를 직접 만나다니요? 이건 분명 오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두 분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회사의 회장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미정은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하필 나를 만나려는 걸까?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까? 아니면 면접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미정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우리 딸 자신감을 가지고 가. 내 진심이 전해질 거야.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미정은 지난번 만났던 노인, 아니, 최영철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통찰력도 느껴졌어요. 미정은 자신의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랐죠. 회사 로비에 도착한 미정은 안내 데스크에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곧 한 직원이 나와 미정을 에스컬레이터로 안내했어요.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미정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옥미정 씨, 이쪽입니다. 비서가 미정을 크고 웅장한 문 앞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열리자 널찍한 회장실이 모습을 드러냈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노인이 서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어서 오게, 옥미정 씨. 최영철 회장은 미정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청소부 모습도 초라한 노인의 모습도 아닌 당당한 기업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같았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영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자네는 내가 넘어졌을 때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네. 여기 앉게. 미정은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영철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계셨던 건가요? 청소부로 변장하시고. 미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최영철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어요. 나는 매년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 되면 이렇게 변장을 하네. 스펙이나 말재주가 아닌 진정한 인성을 보기 위해서지. 자네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그리고 면접에서도 진실되게 답변했고. 미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그래서 자네를 우리 회사에 초대하고 싶네. 합격이야. 미정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원자 수백 명 중에서 선택받은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정말인가요, 회장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영철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자네같이 진정성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네.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인성,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야.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많은 불합격 통지와 좌절 끝에 드디어 첫 직장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큰 기업에서 말이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철 회장은 미정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정 씨, 면접에서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취업이 절실하다고 했지? 미정은 놀랐습니다. 면접에서 언급한 내용을 회장님이 직접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네.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받으셔서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최영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가족도 소중하게 생각하네. 아버지의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원하겠어. 이건 자선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가족 복지 제도의 일부라네.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런 제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최영철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감사할 필요 없네.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네의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길 바랄 뿐이야. 미정은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줄 걸세.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비 지원은 오늘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지. 회장실을 나오면서 미정은 몽환적인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정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해냈어요.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난 한 노인, 그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미정은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어요. 옆자리 승객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미정의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미정을 맞이했어요. 아직 결과를 모르는 어머니였죠. 어떻게 됐어, 미정아? 미정은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합격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 정말이니? 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아버지 병원비도 지원해 준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통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미정은 어머니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부터 회장님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계속 눈물을 흘렸죠.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미정아. 네가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걸 엄마는 알았어. 미정과 어머니는 함께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이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이구나. 어떻게 됐니? 미정은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미정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네가 자랑스럽다, 미정아. 그 회장님 말씀이 맞아. 내 마음씨가 특별한 거야.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죠. 일주일 후 미정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의 로비는 웅장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미정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인사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미정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사팀의 김 부장이 미정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미정에게 회사 배지와 출입카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지켜보라고 하셨어요. 기대가 크십니다. 미정은 첫 출근 날 회사의 여러 부서를 돌며 업무 환경을 익혔습니다. 회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체계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미정을 반갑게 맞아주었죠. 특히 미정의 멘토로 배정된 선배 직원 윤수진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정 씨, 우리 회사에서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미정은 지하철에서 만났던 최영철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변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돌려보니 최영철 회장이 직원들 사이를 걸어오고 있었죠. 편하게 식사들 하세요.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회장은 직원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미정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첫 출근을 축하하네, 옥미정 씨. 잘 적응하고 있나? 모두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 사원에게 말을 거는 일은 드문 일이었어요.
미정은 약간 긴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모두가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좋네. 그리고 아버님은 어떠신가? 병원비 지원은 잘 이루어졌나? 네, 덕분에 아버지께서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영철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회사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길 바라네. 앞으로 기대하겠네. 회장이 떠난 후 동료들은 미정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과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미정은 지하철에서의 만남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죠. 역시 우리 회장님이셔. 항상 사람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미정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팀장은 미정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어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죠. 퇴근길 미정은 같은 지하철역에서 최영철 회장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회장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혼자 서 있었어요. 미정이 인사를 하자 회장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나도 반갑니다. 가끔은 이렇게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는 게 좋아. 미정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하필 저였을까요? 그날 지하철에서 도와드린 게 그렇게 특별했나요? 최영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과 타인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 자네는 후자였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철 회장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미정의 인생을 바꿔놓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의 진심이 빚어낸 필연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감사해야지.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회사와 사회가 더 따뜻해질 테니까. 미정은 그날 이후로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미정은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친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미정은 몸소 보여주었죠.